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광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수시 채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수시 채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왜 알아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970년대, 80년대 경제가 한창 막 부흥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누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회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 시대에 있었던 회사들입니다. 왜냐면 하루하루가 성장하기 때문에 사람이 부족하면 부족했지 일자리가 없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떻죠? 맞아요. 한 명이 잘못 들어오게 되면은 많이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회사가 막 휘청휘청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자, 그 얘기가 뭐냐면 점점 채용에 대한, 취업에 대한 문은 점점 좁아져요. 그리고 기업들도 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이 수시 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시 채용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한 사람씩 혹은 두 사람씩 뽑을 거야. 이 의미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필요할 때만 사람을 뽑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떤 경우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삼성 핸드폰, 그쵸? 그다음에 자동차, 뭐 현대자동차 이런 곳은 정기 공채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즉 상반기, 하반기 해서 사람들을 많이 뽑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삼성이라고 하는 큰 회사 빼고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수시 채용을 진행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하겠죠. 아니, 저는 대기업 안 갈 건데요. 저는 작은 기업에 가도 전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공채에 대해서 몰라도 돼요. 맞아요. 공채는 몰라도 돼요. 하지만 수시 채용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수시 채용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한 인원만 그때 뽑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큰 건 뭐죠?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필요한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입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경력사원을 우대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즉, 이러한 수시 채용의 이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채용 시장들을 자,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시 채용에 대한 이해 분명히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대기업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실제 앞에 보이시는 이 화면은 제가 잡코리아에서 얼마 전에 화면을 캡처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여러분들도 알만한 회사들도 있죠. 현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한화, 뭐 KCC, 그 다음에 셀트리온 등등 굵직굵직한 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 보시면 수시 채용. 자, 보시면은 또 마찬가지예요. 다 계약직 뭐 이렇게 있는데 수시 채용. 이게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즉, 큰 기업들도 대부분 필요한 인원을 그때그때만 뽑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만약에 작은 기업이라고 했을 때, 그 기업이 작은 기업이라고 했을 때 그 기업은 예전부터 수시 채용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아, 수시 채용. 그때그때 필요한 인원? 그리고 경력직 우대한대. 요거를 알고 있으셔야 다음에 전략이 생겨요. 취업에 대한 전략인 거죠. 자, 수시 채용을 알면 취업이 보인다. 제가 이렇게 좀 타이틀을 좀 적어봤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 2022년 채용 시장 훈풍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채용이 뭐 어떤 더 많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 이제 코로나가 거의 이제 끝자락에 와 있다라고 하는 그 모두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도중에 어떤 특별한 변이가 다시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도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업들은 사람을 미리 뽑습니다. 왜냐면 일이 많아진 다음에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요. 일을 예측해서 사람을 뽑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채용은 늘어난대. 신입사원도 늘어나고 경력직도 많이 늘어난대요. 그럼 우리 이거 모두에게 다 좋은 걸까요? 생각적으로? 아니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선생님 저는 장애인입니다. 꼭 비장애인, 장애인 구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수시 채용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경체 이런 것들보다는 실제로 작은 기업에 빨리 들어가는 게 저의 목적이에요. 맞아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시 채용이라는 부분들을 더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특성을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잘 보세요. 아마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은 지금 입사 지원이나 이런 걸 안 하고요. 그냥 때를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냥 마냥 기다리는 친구. 어디서 연락이 오기를 바라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혹은 또 반대로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바로 이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게는 이 수시 채용이 엄청나게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때 가끔 불특정하게 공고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거를 낚아채는 이런 현상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신입사원 수시 채용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 기본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필요한 시기에 인력을 채용할 수 있대요. 여러분, 이게 되게 큰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시기에 인력을 뽑는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을 좀 많이 뽑고 싶었어요. 뭐 복직원도 마찬가지겠죠. 예전에는 뭐 필요할 때는 사람도 많이 뽑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를 못해요. 자, 그게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6개월 지나면 이 만드는 제품이 바뀌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난달에 A라는 그 회사에 탐방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제조업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제조업을 하는 회사인데 보통 제조업이라고 하면요. 한번 이렇게 생산 라인이라고 합니다. 생산 라인을 깔고 나면 1년, 2년 이렇게 써요. 오긴 더 길게 쓸 수도 있죠. 그런데 그 회사는 한 두세 달 만에 라인을 그 생산되는 라인을 다 엎었어요. 제품이 매우 확 바뀌는 겁니다. 즉, 제조업체들도 이렇게 본인들이 만드는 제품들이 너무 빨리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필요한 인재가 빨리 바뀌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 선풍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사람 좀 뽑아줘. 선풍기 잘 만드는 애로 뽑아줘. 라고 했는데 지금 2달 지나고 나니까 생산 라인이 없어졌어. 우리 선풍기 안 만드는 거야. 그런데 몇 달 후에 그 친구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뽑고 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때 빨리빨리 채용하기 위해서 이 수시 채용이라는 것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다만 어떤 현상들이 있어요? 우리 구직자, 그쵸? 우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채용 공고가 되게 많아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채용 인원이 많이 늘어나진 않았어요. 공고가 하나, 두 개, 세 개 자주 올라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수시 채용을 자꾸 알아보게 되면은 그 기관, 그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수시 채용이라는 건 뭐죠? 필요한 사람을 적시에 뽑겠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채용 공고에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원합니다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올라가게 돼요. 즉, 직무에 대한 설명이 더 자세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파악해 볼 수 있어요. 아, 이런 업무는 이런 사람들 혹은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한번 볼게요. 반대로 사람을 뽑는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업무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만 뽑아도 되는 것들이 어떤 그 채용의 방식들이 매번 다시 뽑아야 돼. 한 명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 또 다시 채용 공고 올리고 그 다음에 계획 세우고 급여 책정하고 이런 것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람을 뽑는 입장에서는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반대로 그건 있죠. 그 업무를 잘하는 사람들을 뽑을 수 있긴 하지만 업무 자체는 늘어났어요. 그 채용에서의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지만 그 일을 하는 그 채용에서의 과정은 더 복잡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입 채용 시 경력자 우대가 많아진 거 당연하겠죠. 실제 신입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수시 채용에서 신입이라고 했는데 대부분 다 누가 오냐면 경력자들이 많이 온다라는 거예요. 신입사원 채용에 경력자가 온다. 여러분 이거는 위기이자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왜 위기냐? 당연하죠. 신입인데 우리는 경력이 없는데 같이 똑같이 지원하면 경력자가 뽑힌다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경력을 빨리 쌓게 되면 여러 회사에 많이 또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반증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뭐 여러 개의 회사들이 있지만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보게 되면은 회사에 인재 DB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거는 꼭 큰 기업만이 아니고요. 요즘엔 작은 기업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야, 이 회사 좋은 회사야. 그러면 미리 좀 등록을 해놓는 거예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등록을 해놓으면 어때요? 연락을 줍니다. 이게 어떤 현상 때문에 이런다고요? 수시 채용 때문에 그래요. 수시 채용이 늘어나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우리는 이때 채용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시 채용이 일어나다 보니까 공고가 매번 많이 올라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너무 잦게 올라오다 보니까 집중하지 않아. 그래서 좋은 인재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 우리 회사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미리미리 이렇게 등록해놔. 그러면 우리가 때가 되면은 그 적합한 사람에게 연락을 미리 줄게. 문자도 미리 보내주고 할 테니까 너네들은 그때 맞춰서 입사 지원하면 돼. 이게 뭐예요? 네. 회사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인재 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인력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력풀이라고 봅니다. 자, 그만큼 좋은 인재를 찾고자 기업들은 이렇게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인재 팁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면은 등록을 해 놓으세요. 등록. 왜? 믿져야 본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락을 우리한테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수시 채용이라고 했을 때 그 채용 기간, 모집 기간이라고 보게 되면은 이전과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보통 한 일주일 내외에서 채용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앞에 보이시는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회사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약과 관련된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도 사람을 그렇게 많이 뽑지 않아요. 수시 채용이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돈이 많은 회사임에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조금 더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죠. 자, 요거와 같은 경우 볼게요. 실제 업무 내용이 이렇게 자세히 써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2줄, 3줄 쓰면 땡, 끝.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금처럼 보게 되면 담당 업무에서 이런 일 할 거야. 라고 해서 그 내용 자체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엇을 하셔야 돼요? 꼭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중견이든 작은 기업 혹은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그런 회사가 있다 라고 하면 수시 채용이라고 써 있어. 이건 뭐야? 어려운 단어인가? 나하고 관련 없는 단어인가? 라고 해서 배척하지 마시고 얘네는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을 뽑는 채용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나도 기회가 올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수시 채용을 준비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모르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중견이나 중소기업들인 그 큰 대기업 공채라고 하죠. 공채를 진행할 수 없었기에 이미 예전부터 수시 채용을 진행하고 있었다라고 봐도 되죠. 근데 그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 큰 차이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업에서는 솔직히 그래요. 가장 크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산업들이 요즘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지각 변동이냐? 자, 요거는 제가 2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재미있는 스토리를 통해서 전달 드리도록 할 거고요.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했던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수시 채용이라는 것은 모든 그 채용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을 뽑겠다라고 하는 의미구나. 경력직을 채용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가산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채용 공고가 많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나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가 난 대기업 안 갈 거예요. 그쵸? 작은 기업들은 예전부터 이렇게 수시로 채용을 올렸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날마다
취업 준비, 특히 채용 공고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준비된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두 번째 시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